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최근 잇따른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위한 절차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게 되면 9.19 합의는 체결 5년 8개월 만에 전면 무효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일부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의 추가 오물풍선 도발 가능성도 남았는데요. 관련 내용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조금 전 속보를 통해서 또 전해드린 것처럼 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제 심의 의결을 하게 되고 윤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면 이제 6년 만에 그 효력이 실질적으로 정지가 되는 걸 텐데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일단 9.19 군사 합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양측 군에 의해서 일체 적대 행위를 금지하자. 그래서 이제 서로 교전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어딥니까? 보통 비무장지대 아니면은 서해 NLL이겠죠. 네. 그래서 이쪽 지역을 뭐 평화지대화하자.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뭐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우리가 뭐 CBM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구체화 시켜 나가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땠냐 보면은 자, 처음에 뭔가 좀 진행된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무슨 뭐 화살머리 고지에서 뭐 양쪽이 같이 공동 지뢰 제거 작업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언론에 보기 좋은 사진 찍는 장면은 연출이 됐는데 네. 그럼 실제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은 북한 쪽에서 이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처음 한 1년 정도만 살짝 눈치를 봤지 그 이후에는 뭐 NLL 지역에서 막 해안포 같은 거 사실 전부 이제 이 해안포 포구를 전부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걸 막 중간에 자기들 필요할 때 개방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엄청나게 빈번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냥 이런 부분을 방치했던 것이죠. 결국 이제 이 전면 무효화 결정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자, 일체 적대 행위 금지를 양쪽이 약속했는데 북한은 이것을 계속 일방적으로 어겨운 상황이고 이걸 더 이상 우리 정부가 홀로 지킬 이유는 일단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신뢰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일단 효력 정지하겠다.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킬 의사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이거를 일단 지키지 않겠다라고 결국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파기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먼저 파기하고 계속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이랬던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기가 아니라 무효화 결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효화, 그러니까 효력 정지라고 하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먼저 없애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양쪽의 신뢰가 회복하면은 다시 이걸 갈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너희들 하는 행동 자체는 신뢰가 전혀 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 9.19 남북 군사 합의의 그 시간표를 좀 되돌아가서 올라가 보면 이 9.19 남북 군사 합의가 2018년도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탄생을 한 건데 어떤 이유로 이 9.19 남북 군사 합의가 탄생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사실 이제 큰 흐름이었죠. 당시에 이제 북한이 2018년 정도부터 이 대한민국의 약간 어떤 뭐라 그럴까 화해랄까? 대화의 제스처를 보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이제 응원단도 내려오고 선수단을 응원단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마치 뭐 대화가 되는 분위기 연출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4월 27일에 판문점에서 이제 양측 정상이 만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 결국 뭐냐면 9.19 군사 합의는요. 원래 이름은 뭐냐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입니다. 즉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된 내용을 군사적으로 구체화시키는 방안을 만든 게 이제 합의서인데 그럼 자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 뭐냐면 자 남북 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자. 그다음에 어떤 긴장 완화 이런 부분을 위해서 뭐 행동에 나서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굉장히 어찌 보면 내용만으로 놓고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네. 굉장히 듣기 좋은 얘기였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실제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결국은 한국을 활용을 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우리는 이것을 비핵화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만 예.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북한이 핵을 가진 핵 보유국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핵을 가진 국가인 북한과 핵 보유국인 미국 간의 핵 군축을 얘기한 것이고 예. 한국은 핵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너희 능력 없기 때문에 너희는 빠져.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된 거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맥락하에서 자 어찌 보면은 북한에게 농락당한 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근데 하지만은 일단 그 모양새 자체가 너무나 좋았고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가질 만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북한이 정말 이러한 의지가 있다면 이것은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이 어떤 정부가 되건 간에. 예. 근데 이제 그런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일련의 행동을 통해서 전부 증명이 된 것이죠. 예, 그랬던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지금 국무회의에 상정이 됐고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대통령이 제가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지 지금 뭐 언론에 나오고 있는 대북 확성기가 바로 재개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요, 이제 적대행위 중지를 해놓고 이제 못하게 한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동안 지켜온 부분들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재작년에 무인기 침공에 대응해서 예. 이제 작년에 이제 일부 효력 정지를 일부 조항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 항공 공역 통제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했었고요. 그 이외의 부분은 우리가 다 지켜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방 지역에서 훈련하는 걸 제한한다거나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연평부대나 이런 데서 포사격 훈련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지 못하고 장비나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참 후방에 내려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제한들이 너무나 눈에 띄게 있었는데 그 제한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 자 북한이 앞으로 DMZ 지역에서 전방 지역에서 뭔가 행동을 하거나 할 때 우리 군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좀 제한이 있었던 거고, 자 어찌 보면 북한이 저 오물풍선들을 보내오고 했을 때 우리가 전방 부대가 뭐 어떤 뭐 사격을 해서 뭐 저 풍선을 맞출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 9.19 군사 합의상에 의하면은 굉장히 제한이 있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우리 군이 지금 갖고 있는 제한을 법적 제한을 걷어낸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 범위가 해상, 뭐 지상, 수중 다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소위 접적 지역, 예. DMZ라든가 NLL 지역에서의 활동을 우리 군의 활동을 최대한 얽매여 놓고 뭐든 못하게 해놓은 게 사실 9.19 군사합의의 핵심이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북한이 이미 9.19 군사합의를 작년 11월에 전면 폐기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붙잡고 앉아 있는 게 뭐 우리 그 옛 속담에 의하면은 뭐 죽은 자식 뭐 잡기 그런 정도 수준의 굉장히 어찌 보면은 좀 약간 공허한 행동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실제 이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과 행동들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그러한 명분을 북한이 준 거죠. 예. 이 9.19 군사합의가 효력이 정지가 되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대북 확성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북 확성기에 그전에 있었던 규모라던가 아니면 그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에 걸쳐서 설치가 돼 있던 겁니까? 자, 이 대북 확성기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대북 확성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계속 아마 우리 보도에서도 하셨을 거예요. 예. 이게 한 24개소의 고정으로 설치가 됐었고 아마 16개 정도가 이동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동식이라면 이제 차량에 실려서 이제 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의 그러니까 2015년에 지뢰 도발 이후에 사실은 이 확성기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배치가 됐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사실은 이제 판문점 선언에 거기서 적대행위 하지 말자라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이 대북 전단하고 대북 확성기를 적시하면서 이걸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2018년 4월부터 철거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철거된 확성기들은 폐기된 것은 아니고 각 부대들의 잘 보존,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치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이 확성기들의 상태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뭐 혹 부족한 부분이나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고치면서 이 전개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이게 참 궁금한 게 어떤 내용들을 이제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방송을 하기에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가 이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심리전 어떻게 보면 심리전 방송이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전하고 그다음에 김정은의 독재라든가 잘못된 행동들 그다음에 북한에 있는 부조리한 일들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요. 사실 그 내용들보다 네. 그 북한에게 있어서 좀 치명적인 거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아이돌 그룹이나 기타 이제 여러 부분들의 그런 뭐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예, 예. 어찌 보면 중독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요. 보면은 한 거의 10년 가깝게 군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장병들한테 예. 자 이런 음악들이 계속 전달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들을 흔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다가 이 대북 전단은 수거하면 되지만은 이 방송은 수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도 스피커를 틀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소리를 좀 상쇄하려고 하는데 스피커 성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이것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좀 함께 보셨는데 이 발언 중에 오물 풍선 살포도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 탈북민 단체가 이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이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이고 예. 앞으로도 대북 전단 보내면 우리는 또 풍선을 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뭐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입니다. 뭐냐면 우리 쪽에서 보내는 이 행위는 이게 국가가 나서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 안에 뭐 어떠한 뭐 오물이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은 이제 그것을 비유적으로 여기서 살포하는 뭐 USB라든가 이런 것이 자기네 사회에 있어서는 오물이다. 예. 라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건 개인이 한 행위고 이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의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거를 허용하게 하는 것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반면에 북한의 행동은 뭐냐 하면 이것을 지금 뭐 한 3,500개를 알렸다고 북한이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실제 우리한테 도달한 것은 한 1,000개 미만 정도지만은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요.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날려서 대한민국의 수도나 이런 쪽으로 날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동가의 행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안에 내용물도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범위를 넘어서 안에 뭐 걸음이라든가 폐, 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는 행위 자체는 이거는 사실은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키지 못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게다가 지금 북한이 2차례 살포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첫 번째 살포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실제 보낸 거에 대한 대응이니까. 네. 그럼 6월 2일 두 번째 살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 사이에 보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북쪽으로 바람이 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단체에서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두 번째 보냈다라는 거, 두 번째 내려 보냈다는 건 그건 아마도 신원식 장관이 샹그릴라 회의에서 예. 북한의 행동이 국가로서 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저열한 행위다라고 비난한 데에 대해서 굉장히 거의 몇 배 이상의 이제 풍선을 보낸 것인데
자, 이런 것 자체가 결국 북한 스스로 자기가 던진 말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선에 대한 대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풍선에 대한 우리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들의 어떤 그냥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일 뿐이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원하면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혼란시킬 수 있다면 언제든 하겠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저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들어보면 제약받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훈련도 가능해진다고 말을 했거든요. 앞서 북한의 도발이 있었고 우리가 공군이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이 군사적인 긴장 관계가 더욱더 강해질 텐데 국면이 더 거세질 텐데 예. 이렇게 된다면 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체를 정지하는 조치 자체가 북한을 좀 너무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남북의 안전판이 무력화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니 안전판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한국은 두들겨 맞아도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손발을 묶고 있으면은 저쪽이 우리를 때리지 않겠지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순진한 것을 넘어서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 수준이 아니라 이게 과연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인가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의 행동을 못하는 것이지 우리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다고 저쪽이 우리를 때리지 않는다? 자, 이거 굉장히 너무 자학적인 접근이 아닌가.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사고를 좀 바로 하셔야 된다. 거기 이제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확성기를 뭐 곧바로 틀어서 하지 않는 건 뭐냐면 분명히 확성기 갖다 놓고 틀 경우에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무력 행위를 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갖춰 놓고 북한이 잘못했을 때 한다라는 것이지 네. 우리가 무작정 먼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먼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는 뭐냐 하면 북한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억제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마치 그렇습니다. 법이 있으니까 범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좀 똑같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논리 맞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